우리 모두 커다란 숲에 있는 작은 묘목에 불과하다고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한 줌의 햇볕 정도는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아래쪽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존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탕 단풍 같은 산림지대의 나무들은 혹여 음지에서 힘겹게 분투하고 있을 어린 세대들을 위해 땅 밑의 연결망을 이용하여 당분을 전달한다. 그러니 주변을 한번 돌아볼 것. 당신의 숲에도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연학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숲에는 다양한 풀과 나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존해 나갑니다.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돋아내기도 하고 씨앗을 멀리 보내기 위해 프로펠러 모양의 날개를 달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씨앗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방울을 오므리기도 하죠. 움직일 수도 없고 날개도 없지만 나름 정착지를 선택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생존 전략을 갖고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무처럼 살아간다라는 책인데요. 흔들며 버티며 살아가는 나무들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즈 마비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무는 정말 놀라운 존재다. 그렇다. 일단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숨쉬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과 연대할 줄 알고 위협을 당할 때는 그에 맞서 움직일 줄도 알며 심지어 땅에 쓰러진 다음에도 온갖 현명한 방법들을 동원해 계속 삶을 이어나간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나무는 거의 4억 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해왔다. 깊은 지혜를 쌓아오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나무들은 적응과 생존과 번영의 달인이 되었다. 복잡다단하고 때론 혼란스럽기도 한 인간사에서 언제나 차분함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무언가 자꾸 신경을 건드린다거나 부러진 가지 몇 개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저 당신의 잎사귀에 와닿는 기분 좋은 햇살의 감촉을 다시 기억하고 싶다면 삶에 남긴 타박상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영감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는 가운데 편안히 앉아 나무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둘러보길 바란다. 이 책에는 60종의 나무에 관한 글이 예쁜 그림과 함께 소개되고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읽게 되는 책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숲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단풍나무. 일단 원대한 꿈을 품으면 당장 이루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 그러나 일찍이 이런 말이 있다. 인내는 기다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피어나는 법이라고. 이 진리를 몸소 체득한 것이 단풍나무다.
이 작은 나무는 산에서 자란다. 산속은 삶의 속도가 느리고 겨울이 혹독하며 섣불리 마음껏 가지를 뻗지 않는 편이 현명한 곳이다. 그러나 이 나무도 결국은 제 시간에 눈부신 가을 단풍을 피워내고 억지스럽지 않은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인내라는 미덕. 주목.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선 인내심, 계획성,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주목은 지혜롭고 나이 지긋한 나무들의 할머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이 나무를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했고 2000년까지도 산다고 믿었다. 하지만 주목은 나이를 드러내는 걸 수줍어해서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렵다. 나무의 나이가 많을수록 속이 텅 빈 경우가 많아 나이테를 세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목의 장수 비결은 천천히 자라는 대신 뿌리를 아주 널리 뻗어내리고 나무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주목처럼 천천히 가도 좋지 않을까? 물론 약간의 신비주의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힘. 사시나무. 우리를 둘러싼 존재들과 어우러지기 위한 노력은 굉장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센 척해 봐야 득될 게 없음을 사시나무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더 큰 존재에 의지하는 것이 이 나무가 가진 힘의 근원이다. 얼핏 위로 쭉쭉 뻗은 사시나무의 몸통만 보면 각각 높다랗고 거만한 별개의 존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해는 금물. 이들은 땅 밑에서 뿌리가 서로 엮여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다. 따라서 물과 중요한 영양분 근처에 단 한 그루만 서 있어도 괜찮다. 나머지 나무들과 그 좋은 것을 다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나답게. 서나무.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내 모습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유혹을 받곤 하니까. 진정한 자아를 지키려면 나를 감싸고 있는 외피를 인정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나무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 엽록소를 낭비하는 법이 없다.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 겸손한 서나무도 그렇다. 서나무는 특별히 높이 자라지도 않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않으며 달콤한 과일을 맺지도 않는다. 요란한 박수갈채 따위 기대한 적 없다. 늘 건강하고 견고하게 수천 년 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왔을 뿐. 나만의 행복 공간 찾기. 오리나무.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각자의 조건은 모두 다르다. 비결은 자신에게 꼭 맞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 어떤 이들은 햇볕을 흠뻑 쬐는 걸 즐기고 또 어떤 이들은 바람 부는 산꼭대기를 오르는 것처럼 도전적인 상황을 사랑한다. 하지만 종일 늪지대에 서서 버티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는 별로 없을 거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조건이 오리나무엔 완벽한 맞춤이란다.
그 비밀은 오리나무의 뿌리옥에서 살아가는 박테리아다. 나무는 박테리아에 필요한 당분을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물에 잠긴 토양에서 살아가는 나무에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그 덕에 오리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엄두도 못 낼 만한 곳에서 아주 잘 살아간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아닌 내게 편안한 공간을 찾아야 한다. 선을 지킬 것. 세쿼이아. 우리는 자신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작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의 소중함은 지나치기도 한다. 당신도 그렇다면 세쿼이아의 삶을 생각해보자. 이 놀라운 나무는 마천루만큼이나 높이 자랄 능력이 되지만 언제 멈추고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무는 영리하게도 증발작용을 활용해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나무의 꼭대기까지 수분을 밀어 올린다. 그런데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이런 작용은 120m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히페리온이라는 이름의 세콰이어인데 이 나무의 키는 115m다. 역시 선을 지킬 줄 아는 나무 맞다. 넘어가야 할 때를 아는 나무. 유럽 회양목. 나무도 살다 보면 혹도 생기고 멍이 들면서 골칫거리를 만나기도 한다. 나무는 비록 움직일 순 없으나 어느 정도 선에서 단념할 건 단념하고 넘어가는 지혜가 있다. 망가진 부분을 고치거나 감염균과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대신 나머지 건강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있는 부위만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이 분야의 명수가 바로 유럽 회양목이다. 이 나무는 잃어버린 잔가지 몇 개에 연연하지 않는다. 생장 호르몬인 옥신의 재분배 과정은 나무가 더 풍성하고 더 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울타리를 이루는 완벽한 조건이다. 그래서 잎을 다듬어 다양한 형태의 조경작품을 만들기도 좋고 목재로도 좋다. 그 방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때를 기다릴 것. 너도 밤 나무. 주도적으로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밀어붙여 끝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이치를 특히 잘 이해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너도 밤 나무. 아무리 뿌리가 겨울 내내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봄에 새 잎을 틔워내길 오랜 시간 고대하고 있더라도 나무는 때를 기다린다. 일조량이 최소 13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조금 따뜻해졌다고 섣불리 잎을 틔운 나무들은 곧 후회하기 마련이니까. 해가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 샌들을 신고 나갔는데 바로 구름 뒤에 숨어버려 발가락이 시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의 모티브는 자연이었습니다. 영적인 깨우침,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도 자연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를 좇다 보면 자연이 자연과 멀어지고 심지어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의 이기는 결국 자연정화라는 형벌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다가 결국 돌아가는 것도 자연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